단백질 식품이 분해되어 가지고요 불가식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부패라고 우리가 협소한 의미에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식품에 달랑, 단백질만 들어있는 식품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보통 다른 식품에는 여러 가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이 골고루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용어 문제가 나오면 구분해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그 부패, 변패, 산패 이걸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패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부패는 넓은 의미에서의 부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산화물가, 카르보닐가의 측정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도 측정. 그래서 우리가 이게 2번까지만 답을 보면 2번이 답이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그 문제는 항상 끝까지 읽은 다음에 가장 답에 맞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3번도 보기를 보세요. 3번 보기 보니까 경도 측정이 있죠. 그래서 경도 측정은 이거는 화학적인 검사가 아니라 뭐예요? 물리적인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만약에 3번에 경도 측정이 없고 여기가 뭐 트리메칠 아민의 측정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땐 답이 2번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더 확실한 답인 3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답을 3번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문제도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패라는 단어를 그냥 그 출제자가 큰 의미 없이 그냥 두루두루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답을 하시면 돼요. 가장 답에 맞는 거를요. 자, 그래서 66번의 검사법이 아닌 거 경도 측정. 얘는 물리적인 검사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7번 어패류의 선도 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능적인 방법은요. 오감에 의해서 판정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이 높은 현장에서 많이 이용된다. 그럼 관능적인 검사는요. 방법이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시간도 짧게 걸려요. 그래서 좋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데 객관성은 떨어지죠. 사람마다 느끼는 게 어떠냐? 다르다 보니까요.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수치화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죠. 자, 그래서 67번에 답은 1번이 되는데요. 나머지 2, 3, 4 맞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어육의 pH는 4, 5에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가 4, 5 경직되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휘발성 염기 질소의 함량이 5에서 10mg per 100g인 경우서 식품 100g 중에 5에서 한 10mg 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신선한 어육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세균학적인 방법은 어패육에 부착한 세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시료 채취 부위에 따라 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시료 채취할 때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료 채취를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7번은 옳지 않은 거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68번. 식품의 신선도 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랬죠. 이거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어류의 트리메칠 아민 값이 2mg%면 신선한 상태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우리 트리메칠 아민이요. 3mg% 이하면 신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2번. 어류의 VBN 값이 60mg% 이상이면 부패.